나를 찾는 시간, 나의 마음의 문제를 정신병으로 돌리는 것이 아닌 진짜 나의 삶의 문제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시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9 시작하겠습니다. 자, 황심소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황상민 박사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방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박사님의 귀여운 스타일, 제스처 하나하나, 순수한 마음, 지적임 모두 다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저의 문제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몸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거의 안 만나고 집에 혼자 있는데요. 그래도 남편과 13살 된 아들하고는 잘 지냅니다. 남편은 저의 이런 마음을 잘 헤아려주고 모두 맞춰줍니다. 저는 제 자신이 좀 이상하다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마이클 잭슨의 가슴 아픈 일생을 떠올리며 슬픈 감정에 식욕도 사라지고 You're Not Alone 이런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한바탕 울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집안일도 보통 때보다 잘하고 몸도 가볍게 느껴집니다. 저는 섬유 조직염 약과 신경정신과 약을 꽤 오래 먹었는데요. 박사님 방송 듣고부터 많이 안 좋을 때만 먹습니다.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해주신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말을 잘 하다가도 갑자기 말이 콱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답답하고 부끄러워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습니다. 조급하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그런가 싶어 명상을 많이 하는데도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실용 피아노를 전공했고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요가 자격증이 있지만 말이 막히는 증상 때문에 집에만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무 바라는 게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20대 때는 말 막힘 증상을 고쳐보고 싶어서 스피치 학원을 오래 다녔는데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사회생활을 전혀 안 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박사님, 저의 하루는 이렇습니다.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잠시 명상하고 5시 반에 남편과 조용히 아침을 먹고 남편이 출근하면 아이가 깰 때까지 요가와 명상을 합니다. 오전엔 노래 부르며 집안일을 하고 피아노도 조금 치고 오후에는 피곤해서 누웠다가 앉아서 명상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남편과 아이가 올 때쯤 되면 그냥 기분이 좋아져서 밥을 하고 세 식구가 저녁을 먹고 남편은 휴대폰이나 TV를 보고 저와 아이는 공부를 같이 합니다. 아이는 학원은 검도만 다니고 피아노와 교과 공부는 제가 봐줍니다. 그리고 저는 보통 10시에 자는데요. 자기 전에 몸이 많이 피곤하고 아파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잡니다. 박사님, 저는 이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남편은 제가 도인처럼 보인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사소한 일에 짜증도 잘 내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인관계를 하려는 건 욕심인가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어떤 지금 어려움에 있는 건지는 이해는 되세요? 일단 사람 만나는데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 만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왜 두려워할까요? 말을 계속 말을 못한다. 굳이 사람 만났을 때 말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웃지요 하면 지내면 안 될까요? 괜히 안 될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생각을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가 뭔가 멋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야 된다 라는 생각. 남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을 만나서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혹시 사람들 만났을 때 내가 말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혀가지고 바보처럼 보이면 어떨까? 똥멍청이가 되는 건 아닐까? 예. 저처럼 그냥 웃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기가 두려워서 더욱더 사람을 안 만나고 사회활동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요? 몸이 아프답니다. 그렇죠. 근육이 아파요. 그냥 콕콕콕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파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왜 아픈가 물어보면 의사는 근육 안에 섬유질이 있는 데서 무슨 염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약을 줘요. 이게 검사하면 특별한 이상은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아프다고 그러니까 뭔가 안에 문제가 있으니까 아프겠지. 이래가지고 약을 줘요. 그래서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는 거예요.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실 스스로 자기가 외롭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러면서도 집안일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애 키워야 되는 거는 나름대로 꿋꿋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사회생활 안 하고 지내도 되나라는 두려움 내지는 걱정이 있으신 거죠. 이런 걱정이 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집안일을 너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분 아이들도 잘 키우고 있고. 아이들도가 아니고 아이 한 분. 하나, 예, 아이 하나. 네. 좀 몸 아파집니다. 박생 그렇게 하면. 또 몸 아프다. 이렇게 정색하지 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원하는 욕망이 뭘까요? 이분은 그냥 건강하게 아이 키우고 그리고 본인도 남편한테만 너무 기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해야 된다 또는 하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예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해죠? 무섭고 말이 안 나오고.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몸도 자기 아프고. 몸이 아파져야 돼요. 몸이 안 아프면 본인이 두렵고 무섭고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살기가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괴로운 거예요. 다행스럽게 내 몸이 아파주니까 몸이 아파서 이걸 그러면서 하기가 한편 힘들어요. 사회생활을 해야 돼 하고 싶어 라는 욕망은 또 계속 있고 그렇죠. 더 아파. 그리고 몸이 아픈 게 한편으로는 고마운 거고 반가운 거죠. 핑계거리가 생긴 거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분이 얼마나 얼마나 더 되게 가슴이 속상해. 아프겠어요. 저도 아픈 사람입니다. 같은 아픈 사람이 진짜 아파요, 저도. 아직도 허리도 아프고. 아프세요? 예, 허리도 아파요. 네. 그리고 애가 셋이 되면서부터 더 아픈데 애가 셋이 되면 아프다는 소리도 못 해요. 아파도 아무도 아는 척 안 아는 해주니까. 척도 안 해주고. 네. 그러니까 아픈 게 당연하지 않니? 애 셋인데 안 아프면 이상하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이런 고민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예. 그건 네. 그렇고 이분이 사실은 말을 잘하다가도 갑자기 말이 콱 막혀서 안 나올 때가 있는 건 왜 그러냐 하면 네. 본인이 그만큼 나름 인정받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다라는 것, 그 기대를 부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스스로는 그게 조급하고 예민한 성격 때문이다 이랬는데, 그래서 본인이 명상을 하면서 그걸 고치는데, 되게 명상을 하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가라앉힌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마음만 다스리면, 그냥 벽만 보고 있으면 진리를 깨닫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생각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럼 조금 자기가 쉬운 거부터, 뭐 이런 거는 어떨까요? 말 안 하고도 어떻게 피아노 교습이나 이런 거나. 근데 이분 사실 보면 대학에서 실용 피아노 전공했으니까 피아노 교습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것도 애들 데려놓고 네.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말이 막히면 어떡하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특히 뭐 큰 말 없이 요렇게 쳐봐 하고 좀 하다 보면 자신감을 얻으면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는. 그럴 수 있죠. 어떤- 그런데 이분이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짰고 요가 자격증도 자기 딴에는 나름대로 네.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게 이 자격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증 따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무섭지. 그게 무섭다라는 거로는 더 이상 사실은 자기가 말을 하다가 갑자기 말이 막히는 거, 그걸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안 받을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동민이처럼 그건 변명이야, 핑계야, 너가 제대로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그럴 때 몸이 아파요.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봐요, 약 먹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인이 어쩌면 뭔가 하는 거를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자기 몸이 아파야 되는 그 심리 상태로 지내고 있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은 박사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이 뭐야 날 보고 이제 이 방송 안 들어 이렇게 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안 들으시는 안 거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 들으시면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제가 귀여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있던 분 한 2명 나갔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래도 이분이 네. 저희 귀여운 스타일, 제스처 하나하나 순수한 마음이 드러난다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 이분 진짜 자기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그냥 모든 거를 몸의 탓으로 돌린 다음에 자기가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진짜 당장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놀랍게도 아이 검도만 다니고 학원을 안 보내줘요. 네. 그래서 피아노와 교과 공부는 이분이 도와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이웃에 있는 애들한테 뭐 보통 학원에 가면 한 10만 원이나 15만 원 받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웃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7만 원 정도 피아노도 가르치고 공부도 봐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 네. 애 보여줄 때 같이 하면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할 수 있을 것 얼마든지 같아요. 할 수 있죠. 네. 그런 피아노 걸 교과 하면 이분이 지금 보면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데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생 상태로 저녁이면 뭐 돼버리죠. 그런 거 같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가지고 하면서 진짜 힘이 더 날 수 있을까요? 피곤하고 아파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잔다고 그러는데 많은 상담하러 오시는 분 중에서 본인이 회사 일에 너무너무 치여가지고 널 힘이 없고 그럴 때 본인이 보통 뭐 밤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집에 오면 바로 쓰러져 잔다라는 분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뭔지 알아요? 본인이 회사에서 8시, 9시 끝나면 무조건 회사 근처에 있는 피트니스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집에까지 걸어가라. 최소한 1시간 이상. 걸어가든지 아주 빠른 속도로 걸어가라. 그리고 집에 가서 바로 씻고 자고 일어나면 본인이 처음에 며칠은 진짜 괴로운데 일주일만 지나면 놀랍게도 본인이 일하는 게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라는 걸 느끼고 에너지가 더 난다는 걸 느낄 거다. 그래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운동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그거 하기까지가 바로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한 일주일은 거의 죽는 것 같은 느낌이 이러다가 내가 쓰러져 죽을까. 근데 그래가지고 쓰러져 죽는 사람은 없어요. 되게. 뭐 과로로 쓰러졌다고 하지만은 과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져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운동하면 잠이 더 안 오지 않을까요? 재밌는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진짜 몸과 마음이 다 피곤하면요. 바로 더 빨리 잠을 잘 수 자요. 네. 또 너무 늦은 밤에 하면 또 안 좋다고 늦은 밤에 하면 그러니까. 더 빨리 자요. 그리고 그게 진짜 약간 규칙적인 습관이 되기는 힘들지만 그게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스스로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데 본인이 사실 자기 아이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르치고 있으면 처음에는 이웃집에 1명 정도는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 그 처음에 3명, 4명을 한꺼번에 하는 짓은 하시지 마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1명을 받아가지고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3개월 후에 1명을 더 받아야 돼. 그 사이에 뭐 옆집에 있는 동수 엄마 소문이 다 나죠, 이제. 그래가지고 계속 이 집에 와가 우리 애 봐주면 안 돼. 우리 집 그럴 때 쿨하게. 그럴 때 절대로 죄송합니다. 다 찼거든요. 그럼 다음에 티오는 언제 넣나요? 3개월 후에 넣습니다. 그러면 한 2년만 지나면 이 엄마는 그 동네에서 상당히 유명하신 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근데 처음 시작할 땐 돈 안 받고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그럼요. 왜냐하면 처음에 돈 받고 나면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하면서 또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자기 아들 가르치듯이 가르치는데 그보다 더 잘 가르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럴 때 이런 분들이 진짜 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면 또 그 본인을 학대하는 거예요. 이분의 몸에 아까 몸에 일어나는 병이라는 거는 네.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해서 학대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거는 꾀병이 아니에요. 네.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이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분이 이러니까 그래서 이 생활에 만족하고 그냥 살아야만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 하시는 거는 아주 잘 사시고 있는데 네. 거기에 본인의 삶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이 의미를 부여하고 네. 또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나아간다라는 느낌을 가지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처럼 그렇죠. 에너지도 얻고 성취감도 조금씩 맛보면서 그렇죠. 삶에 이제 그래서 이분은 사소한 일에 짜증도 나고 마음이 불안해지면 자기가 살긴 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분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인관계를 하려는 건 욕심이 아니라 그거는 무욕심이에요. 남들처럼 평범하게 대인관계를 하는 그거는 본인이
진짜 욕심이 없는 마음을 가지겠다라는 거고 그런 욕심은 가져야 되는데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모르고 자기를 학대하는 방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연을 보내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박사님이 마지막 이 사연 주신 분한테 더 귀엽게 한 번 더 해주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미 했어. 박사님 한번 해요. 아니, 시키지 않을 때 또 하다 시키면 안 합니까? 잘했어요. 아까 잘했어요. 아주 훌륭해. 아프지 마. 자, 그럼 다음 사연 네. 읽어주세요. 네. 편집의 연정아였습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